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발 차세대 배터리 훈풍에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상승했고 또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방산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 외 단일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남관 토강이 안산신길 공공주택 조성공사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계약 금액은 364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6% 수준입니다. 코아시아의 종속사 코아시아 세미코리아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4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코아시아 일렉트로닉스이고 신주는 14만 주,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0만 원입니다. 메디톡스가 분기 현금 배당을 실시합니다. 보통주 주당 1,100원, 우선주 2,315원이고 지급 예정일은 10월 25일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 탑5 보겠습니다. 현재 K옥션, 서울옥션 등 STO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달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STO 법제화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갤럭시아 SM은 정규장에서 하락 마감한 반면 현재 시간 외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함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호전실업입니다. 현재 5%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소액주주와 경영권 분쟁이 공식화되면서 이 기대감에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중동 불안감에 강세를 보였던 흥구석유가 오늘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2% 넘는 시세 뿜어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중국 경기부양책 효과로 오늘 현대제철 등 이 철강주들이 장중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는 오후 2시부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10% 강세 마감했는데요. 현재도 그 흐름을 이어서 3%대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서플러스 글로벌이 현재 특징적인 움직임 보입니다. 정규장에서 8% 가까운 급등 마감한 반면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최근 요동치는 반도체 시장,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시간 외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또 특징주들 짚어봤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시간 외에 상한가에 간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종목 바로 펩트론입니다. 시간 외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라이릴리와 함께 관련해서 그 계약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꼭 체크해 보면서 기대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짚어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지금 또 내일 유증 권리락인데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지 내일장 전망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은 시간에 거래세 게 강한 건 그 말씀하셨듯이 권리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어찌 보면 7월 달부터 주가가 지금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증자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대표가 유상증자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그 개인적인 일이 있는데 그거 감안해보게 되면 별로 기분 좋은 곳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펩트론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라일리 관련된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시간에 거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상한가에 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펩트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만약에 내일 쪽에 일단 시간이 그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급등 출발할 거거든요. 그 급등을 이용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차라리 블룸텍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 관련해서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만큼 계속 가지고 가기보다는 보유자라면 이 급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또 종목을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외에서 유가 관련주죠. 흥구석유가 강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이 석유 관련주들이 변수로 또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민푸름 대표님께 관련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구석유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이게 최근에 강한 게 아니라 지금 작년 이맘때, 아니죠, 재작년, 2023년, 작년이구나. 작년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게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중동에 특히나 전쟁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음날 또는 주말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어떤 소식이 들릴지가 굉장히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과 상관없이 유가는 좀 들쭉날쭉하지만 흥구석유는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석유 관련주 전체를 얘기를 하자면 더 얘기가 많을 수 있겠지만 흥구석유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큰 추세도 굉장히 강하게 힘이 좋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제가 아까부터 종목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 검은색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121선 위에 주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라고 보여지고 이 선 아래로 지금 주가가 내려온 적이 없어요. 최소 1년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강세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내일 개장하자마자 들어가도 되나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터널을 그리면서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터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고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저점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이렇게 등락을 보여주는데 아주 교과서적으로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잘 가고 있는 지금 차트예요. 차트만 봐서는. 그래서 따라서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최소한 지금 이 전쟁,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동안은 단기적으로라도 이제 갈 수 있거든요. 언제 접근하면 좋냐? 지금 이 차트에서는 15,000원 근처, 17,000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가격이고요. 이제 요거를 봤을 때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큰 줄거리에서 매크로 이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을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다면 최소 단기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간은 지금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석유주 관련해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의 변동폭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흥구석유는 독단적으로도 굉장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다소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단 접근을 해본다면 17,000원 아래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에 석유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규 진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석유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석유주는 제가 어떤 대답을 드릴지 다들 예상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중동 테마잖아요. 중동 리스크 테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이용해서 저는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겪어왔잖아요. 중동상 시건일 생기면은 그때마다 석유주인지 가스주 이런 것들 반등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슈가 식어버리게 되면 살짝 이렇게 또 내려오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때 흥구석유 포함해가지고 석유 유통주라든지 LPG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게 된다면은 누가 보도 내려오는 건 뻔하다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한 것을 잘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신규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방산주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전쟁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테러에 어떤 그 위협 리스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 구매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방어 무기. 그러니까 최근에 이라크가 왜 무기를 구매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카타르도 그렇고 추가로 구매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흥구석유 같은 석유주는 말 그대로 중동 테마를 보시고 그 이후에 차라리 방산 관련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LG 넥스원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하나스페이스 차라리 그쪽으로 시선 한번 돌려보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 수익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를 이용해 본다면 석유 관련주들보다는 방산주 쪽으로 투자를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또 시간의 특징주 하나가 더 있었죠. 호전 실업입니다. 오늘 시간에서 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 경영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짚어봐야 되겠죠. 민푸름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호전 실업 같이 지금 경영권 분쟁 요런 문제가 지금 고려아연 때문에 좀 같이 좀 더블럽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왜냐면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슈가 이 기업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좀 이 기업의 어떤 실적적인 좀 외적인 요인이죠. 경영권 분쟁 또는 M&A 이슈 요런 거는 카더라 통신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특히 이 장중에도 굉장히 큰 이제 변동폭을 보여요. 거기다가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력이나 이제 주가 조작을 좀 할 수 있는 좀 아주 좋은 지금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을 하고 있다, 또는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이 아니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또 보유자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내일은 안 갈까요? 내일도 갈 수 있죠. 이거 상한가 여러 번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종목을 접근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저는 조금 이제 좀 노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굳이 2,000개 넘는 종목 중에 굳이 이 종목을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을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가 궁금해져가지고 좀 볼게요. 유동 지금 주식수가 50%가 넘거든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시장이 풀린 이 비율은 높지는 않지만 시총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이거 좀 시세와는 좀 다르게 좀 일반적이지 않는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변동성 견딜 수 있어. 난 단기적으로 급등을 노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접근해도 나쁘지 않죠. 물론 아주 작은 비중으로만요. 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거 꼭 유의하셔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 움직였던 호전 실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경영 분쟁 으로 인해서 시간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또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2034로 문자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회가 지나가면서 관련주 문자 상담이 왔습니다. 6620님께서 남겨주셨고요. 갤럭시아 SM 2,6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지금 또 상승률을 확인해 보니까 7%가량 시간외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갤럭시아 SM 연말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 법제화한다는데 오늘 시간외에서 7% 넘게 상승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상승을 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연말까지 가져가도 될지 먼저 두 분의 팻말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갤럭시아 SM 연말까지 가지고 가봐도 좋을까요? 자, 팻말 의견. 네, 바로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부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님, 부정 의견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마죠. 일단 테마잖아요. 일단은 STO,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지 말고 운동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이용료 내고 여기서 축구해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STO 법제 하다 보니까 그럼 그와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지? 주식시장 그래서 바쁜 거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M이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에 그래서 지금 7% 정도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그 핀테크 관련해서 전시가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웨스트 관련돼 가지고 국감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갤럭시 SM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000원대 돌파가 안 되고 있거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얘기가 달라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높이고 있는데 반면에 갤럭시 SM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매수가 이 가격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내일쯤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급등을 위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서대 테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ST가 법제화 돼가지고 이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수혜할까요? 가상화폐가 이렇게 붐이 일었을 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까요? 민간 거래소거든요. 그러면 ST가 법제화가 되게 되면 누가 돈을 가장 벌게 되냐면은 이 플랫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럼 플랫폼 누가 운영을 할까요? 결국 증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법제화가 되는구나. 아, 이게 이제 거래가 되겠구나. 이 기대감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딱 그 맥락으로만 이용을 하셔가지고 수익이든 손실이든 저는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갤럭시와 SM 또 시간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까지도 가지고 가봐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두 분 모두 부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주이기 때문에 상승이 불러일으켜져 있을 때 이때쯤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갤럭시와 SM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고요.